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날 경기에서 이강인은 오른쪽 윙포워드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최전방에 킬리안 음바페, 왼쪽에 브래들리 바르콜라와 함께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몸이 가벼웠는데요. 이강인은 키패스 2회, 드리블 성공 2회, 롱패스 4회 등을 기록했습니다. 패스 성공률로 87.2%로 높았습니다. 특유의 예리하고 정확한 패스를 통해 기회를 창출했습니다. 후반 11분에는 오른쪽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올렸는데 마르코 아센시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골과 다름없는 장면이라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맹활약에도 이강인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후반 17분 우스만 덴벨레와 교체되어 벤치로 향했습니다. 축구통계업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이강인의 평점 7.2를 부여했습니다. 득점한 음바페의 6.9점보다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그만큼 팀에서 가장 돋보였다는 의미입니다. 이날 활약을 보면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4강에서 많은 기회를 얻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이강인은 시즌 막바지에 경기력을 끌어올린 이강인에게 충분한 출전 시간이 주어졌다면 PSG는 결승에 진출했을지도 모릅니다. 패배하긴 했지만 PSG는 경기 후 리그 우승 세리머니를 했습니다. 팀 패배로 인해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이강인도 커리어 첫 리그 우승 기쁨을 누렸습니다. 툴루즈전은 음바페가 파르크 대 프랭스에서 치르는 마지막 경기였습니다. 음바페는 이번 시즌을 끝으로 PSG를 떠납니다. 계약이 만료되는 가운데 음바페는 연장을 거절했고 자유계약 신분으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이 유력합니다. 음바페는 툴루즈전에서 풀타임 출전한 가운데 프랑스 매체 구공미는 음바페의 활약에 대해 파르크 대 프랑스에서 음바페의 라스트 댄스였지만 패배로 경기가 끝났다. 음바페는 거의 경기 시작과 동시에 득점에 성공했고 PSG에서 256번째 골을 터뜨렸다. 아름다운 기술을 선보였다고 언급하면서 평점 6점을 부여했습니다. 구공미는 이강인의 툴루즈전 활약에 대해 이강인의 활약은 예측하기 어렵다. 전반전에는 어려움을 겪었고 상대 진영에서 동료들로부터 자주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후반전 중앙으로 이동하면서 팀 플레이에 유리한 모습을 보였다. 이강인의 기술과 정확한 패스는 여러 차례에 걸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평점 5점을 부여했습니다. 특히 유럽축구 통계매체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의 툴루즈전 활약에 대해 팀 내 최고 평점 7.4점을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득점을 한 음바페보다도 높은 평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이강인이 킬리안 음바페의 엉덩이를 걷어차고 음바페가 이강인의 뺨을 툭 건드리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처음 만난 둘은 오래된 인꽃 부부처럼 마지막 공식 행사장에서도 꿀케미를 자랑했는데요. 이강인과 음바페는 툴루즈와 리그앙 35라운드를 끝마치고 우승 시상식에 나란히 참석했습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올 시즌 유럽 챔피언스리그 준결승에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패 쿼드러플에 실패했지만 리그에선 압도적인 스코어로 조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마요르카를 떠나 PSG에 입단한 이강인은 경력 최초로 리그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이강인과 음바페는 시상식에서 재밌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번 여름 PSG와 작별을 앞두고 이날 홍고별전을 치른 음바페가 단상 앞에서 장난스러운 포즈를 취하자 뒤에 있던 이강인이 음바페의 엉덩이를 향해 왼발 강슛을 날렸습니다. 당황한 음바페는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여기에 덴벨레와 이강인 관련 국내 축구 전문가의 주장도 현지 팬들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PSG는 지난 1차전에서 다소 무기력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킬리안 음바페를 데리고도 도르트문트를 많이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원정길에서 패배를 맛보고 돌아왔기에 홈에서는 반드시 공격적으로 달라진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경기장에서 벌어진 일만 놓고 본다면 한 경기에서 6번이나 골대에 맞는 지독한 불운에 시달렸기 때문에 PSG의 패배는 승리의 여신이 도르트문트를 선택해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스망 덴벨레를 지독하게 신뢰한 엘리케 감독의 선택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덴벨레는 이번 시즌을 앞두고 PSG가 바르셀로나에서 전격 영입한 선수인데요. 시즌 내내 활약상은 좋았습니다. 유려한 드리블과 음바페와의 조합은 분명 덴벨레가 가진 무기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인 활약상에 있어서도 덴벨레보다 더 좋은 활약을 보여준 우측 윙포워드는 없었습니다. 이런 덴벨레의 최대 단점은 기복입니다. 덴벨레는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는 경기에서는 어느 선수도 막지 못할 것처럼 맹활약하지만 부진한 경기에서는 완전히 지워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도르트문트와의 2차전이 후자에 속했습니다. 덴벨레는 우측에서 도르트문트 수비에 균열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드리블 실력 대비 볼 간수 능력이 좋지 않은 단점을 가지고 있는 덴벨레는 경기 내내 단점밖에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덴벨레는 이날 턴오버를 무려 34번이나 저질렀습니다. PSG의 전체 턴오버가 142회였기에 덴벨레는 팀 전체 턴오버에서 24%나 차지했습니다. 반드시 득점이 필요한 상황에서 턴오버만 나오고 있는 덴벨레를 끝까지 경기장에 남겨둘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덴벨레는 이날 슈팅도 단 1회에 그쳤습니다. 원래부터 덴벨레는 득점에 능한 선수도 아닙니다. 측면에서 돌파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줘야만 덴벨레를 기용하는 이유가 증명됩니다. 이번 경기에서 덴벨레가 드리블에 성공한 횟수는 단 2회에 그쳤습니다. 덴벨레가 이번 시즌 통틀어 가장 저조한 경기력을 선보였는데도 엔리케 감독은 끝까지 덴벨레를 교체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우측 윙포워드로 뛸 만한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강인과 마르코 아센시오 역시 우측 윙포워드로 뛸 수 있습니다. 후반 30분이 넘어서 투입된 이강인이 경기장 안에서 가벼운 몸놀림을 보여줬기 때문에 차라리 덴벨레 대신 이강인을 우측에 넣어서 공격을 풀어가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은 이날 15분, 추가 시간까지 약 18분 동안만 경기를 소화했는데 팀 내 평점이 2위였습니다.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선수를 가장 중요한 경기, 골이 안 터지고 있는 답답한 경기 속 공격진의 변화 카드로 안성 맞춤이었는데 쓰지 않은 것입니다. 골대가 지독하게 PSG를 외면한 것도 사실이지만 덴벨레를 교체하지 않는 소극적인 운영을 보인 엔리케 감독의 판단도 매우 아쉬운 경기였다는 평가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에서 활약 중인 이강인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으로 보이며 화제입니다. 나세르 알켈라이피 PSG 회장이 어린 선수들이 주축이 된 팀을 만들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인데요. 유럽 축구 전문 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우리는 앞으로 6에서 8년 더 함께 뛸 수 있는 팀을 만들고 싶다라며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 팀 중 가장 어린 팀을 보유하고 있다. UEFA 클럽 랭킹 10위 안에서도 가장 어리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알켈라이피 회장의 발언에 대해 미래 자원들로 리빌딩에 착수할 거라고 선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가 떠난 후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영국 비사컨은 PSG의 알켈라이피 회장은 장기 프로젝트를 그리고 있다. 앞으로 6년, 7년, 8년은 뛸 수 있는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팀을 개편하고자 한다라며 알켈라이피 회장의 최근 발언은 과거 음바페를 지키려고 했을 때의 발언과 상당히 대조적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PSG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음바페는 팀 계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 레알 소시에다드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PSG는 선수들이 음바페가 없는 상황에 익숙해지도록 음바페에게 부수적인 역할을 맡기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게프폴뉴스 프랑스 또한 알켈라이피 회장은 파르크 데 프랭스에서 새롭고 젊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강조했다. 레알 소시에다드전에 출전한 PSG 선수들의 평균 연령은 23세 361일로 챔피언스리그에서 구단 역사상 최연소 선발 명단이었다. 경기 후에도 알켈라이피 회장은 라커룸을 찾아가 선수들에게 부담 갖지 말라고 격려했다라며 현재 PSG가 리빌딩에 돌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PSG의 최대 목표는 챔피언스리그 우승입니다. 프랑스 내에서는 적수가 없지만 유럽 무대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는데요. 2019년도 시즌 준우승이 가장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은 급하게 도전할 생각이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선수들로 팀을 만들어 계속 도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RMC 스포츠에 따르면 알켈라이피 회장은 선수들은 매 경기 승리를 원하지만 현실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있으며 선수들 대부분이 어리다. 새로운 팀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며 팀을 만들었다고 해도 선수들이 준비가 된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젊은 선수들로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강인의 미래도 좀 더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2001년생 이강인은 얼마 전 23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알켈라이피 회장이 언급한 6에서 8년 동안 활약할 수 있는 선수에 부합하는 나이대입니다.